우리는 더 많은 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유일한 진정한 위험은 바로 인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의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가진 생각들, 내리는 결정들, 마치 당신과처럼 보이는 욕구들이 실제로는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제가 당신 안에 숨겨진 힘, 조용하고 깊으며 어두운 이 있어서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카를 구스타프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관계를 자꾸 망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느낌 때문에 지치셨나요? 아마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원형일 수도 있고 집단 무의식이 주목받기 위해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 무엇이고 왜 당신이 신경 써야 할까요? 이 심리적 측면들을 무시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한 채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다치게 될 것이고 패턴은 반복될 것이며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를 불운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를 융은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지도 제작자입니다. 그는 아무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마음의 가장 숨겨진 구석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기가 아닙니다. 요약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수년간 외면해온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번 융의 사상을 이해하면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 안에 사는 괴물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적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맑게 한 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과장 없이 이것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유일한 융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자신을 절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평범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거나 병든 사회의 사람들을 맞추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융은 정신의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으로 과감히 뛰어들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심리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융은 종교적 상징, 의식, 그리고 침묵과 신비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인간 경험 속에 단순히 말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트 프로이트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의문을 제기할 용기도 가진 사람이었다. 프로이트는 인간 마음의 모든 것이 억압된 성적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지만 융은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는 깊이를 보았다. 원형, 상징, 신화, 집단적 힘들을 보았다. 프로이트가 즉각적인 과거에 집중할 때 융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존재의 조상 뿌리와 맞닿았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단절은 불가피했다. 융은 단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본질과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는 정신이 빛과 그림자, 이성 및 감정,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대립하는 긴장으로 가득 찬 살아있고 역동적인 체계라고 믿었으며 고통은 존재의 실수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부름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했습니다. 분석심리학, 이는 당신 안에 잘못된 점을 지우려 하지 않고 이해하며 통합하고 거부되고 숨겨졌으며 부정된 것을 의식화하는 길입니다. 융에게 진정한 적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었죠.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도 중요한 걸까요? 오늘날 사회가 여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 있으며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허함을 마취하며 고통을 피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반복, 즉 우리 내면으로 가는 지도, 왜 우리가 이렇게 단절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쉽고 달콤한 답변이나 공허한 약속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으로 융이 세상에 드러낸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드는 진실 중 하나는 인간 마음의 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상징과 이미지, 힘의 바다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말이죠. 다음 부분에서는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던 이 신비로운 장소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당신 안에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두려움이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경험, 어린 시절, 문화, 개인적인 기억의 결과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생각에 근본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더 깊은 층이 존재하며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강력하지만 당신에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지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작은 섬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 기억, 트라우마, 이야기, 이 그 섬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 아래에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가 존재하며 그 바다에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상징, 이미지, 패턴들이 떠다닙니다. 이것들은 고대 신화, 원초적 전형,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면서 당신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통받는 방식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 환상, 종교,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화, 수세기에 걸친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 다른 시대의 영웅, 현자, 괴물, 여행, 구원을 주제로 비슷한 신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문화적 발명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근본 구조를 반영합니다. 융은 모든 인간 행동 뒤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버려질 두려움을 느낄 때 당신은 조상의 전형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며 자신을 극복하려는 깊은 욕구를 느낄 때 여러분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온 힘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을 무시하는 것은 중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 선택, 반복 행위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싸우는 상대가 단지 자신의 유령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유령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행동을 조종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은 누구일까요? 융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원형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형태로서 행동, 감정, 사고의 패턴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원형들 중에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위험한 원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직면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이 숨기려 애쓰지만 항상 지켜보는 성격의 어두운 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깊이 후회했지만 왜 그런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이 질문은 매우 심오하고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있네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분노에 휩싸여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또한 질투, 자부심, 시기심 등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정당화하는 모습도 흔하지요. 이것은 바로
그림자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하쮸은 모든 인간이 내면에 어두운 면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그림자는 부정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 따르는 욕망, 약점, 교만, 잔혹함, 필요성, 허영심, 분노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죠. 그것은 잘라낸 아이,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10대, 안에서 무너지고 있음에도 웃음을 띠던 성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 직면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표면 아래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대신 위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 이유 없는 분노, 무력감에 빠진 수치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적 목소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반의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죠.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며 그 안에 잠재된 힘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수록 그림자는 더 위험해집니다. 분노, 이기심, 질투와 같은 감정들을 자신 안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상에 투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은 항상 타인에게만 있고 자신에게는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에게 지배당할 것입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사랑과 성공, 자유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맞서는 방법이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잘 다루면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죠. 하지만 그러려면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며 추방되고 잊히고 억압된 자신 안의 부분들과 맞서야 합니다. 바로 이 대면 속에서 진정한 자기 인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어렵고 긴 여정이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 방법만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유일한 진짜 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감난 채로 계속 살아가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내면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소속감을 찾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문화가 부과한 기준에 맞추며 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틀에 맞추고 왜곡하며 마비시키기까지 하죠.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려고요. 하지만 깊은 곳에는 공허함, 불편함, 그리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카륨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성화의 부재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저렴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최고의 나를 사는 것이나 풍요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잔혹하고 격렬하며 깊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 내면의 반대를 통합하는 것, 영혼과 재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면, 유니페르소나라고 부른 그것을 벗어던지고 그 뒤에 숨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란 자신이 자기라 생각했던 것을 죽이고 더 진실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붕괴이며 환상의 해체입니다. 수십 년간 부인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훌륭하지도 두려워하는 만큼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이자 어둠이며 강인함이자 연약함이며 용기이자 겁쟁이임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 쌓아온 거짓말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개인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실, 단절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죽을 때마다 신념, 관계, 정체성,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함, 의심, 혼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융은 자아와의 만남이 본질적으로 자아에게는 패배라고 했는데 그는 옳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무지의 위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값진 것을 발견합니다. 자유를 거부된 부분을 통합하고 그림자를 마주하며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당신은 항상 그래왔던 바로 그 자신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무지의 위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값진 것을 발견합니다. 자유를 보단한 당신의 부분들을 통합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당신은 항상 그러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말합니다. 항상 말합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영혼은 상징, 이미지, 이야기로 소통합니다. 꿈을 통해 말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법을 안다면 이성으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신비로운 영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융이 정신의 상징적 언어라고 부른 것을 탐구하고 왜 당신의 꿈이 변화의 열쇠일 수 있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꿈을 조롱하며 정신의 무의미한 잡음이나 무작위의 산물로 여기는 반면 칼륨은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융에게 꿈은 정신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잡음이 아니라 암호화되고 신비하며 상징적인 메시지이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밤마다 잠들 때마다 내면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 말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말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의식이 본질에서 너무 멀어질 때 무의식은 이미지를 보내고 장면을 보내며 원형과 상징을 보내어 당신을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꿈은 단순히 일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내이고 방향이며 초대장이고 경고이며 때로는 알림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통제력을 잃을 때 왜 우리는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걸까요? 약해졌다고 느낄 때 왜 이가 빠지는 꿈을 꾸는 걸까요? 왜 같은 상징이 다른 꿈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성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윤희의 가장 위대한 공헌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전형적인 상징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자, 뱀, 집, 숲, 거울, 문, 터널, 어머니, 그림자.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드러나려는 조각들이며 각각의 상징은 에너지와 기능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집은 내면 자아를 나타낼 수 있고 뱀은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방향에 따라 영적 상승이나 무의식적인 하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거울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그림자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고대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당신 영혼의 언어입니다. 융은 꿈의 상징을 무시할수록 우리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위기에 빠지고 불안해하며 우울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내부 나침반과의 연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꿈은 그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미로를 지나는 동안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왜 특정한 패턴을 끌어당기는지, 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왜 특정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나요? 당신의 꿈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들을 접어두고 반성하며 당신의 상징들과 마주하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꿈만이 상징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으며
영향력 있는 힘이 꿈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로 원형입니다. 이들은 당신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로 당신 인생이라는 그게 진짜 감독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형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 어떻게 당신의 감정, 결정, 관계를 형성하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은요? 왜인지 모르는 기원을 가진 패턴을 반복하거나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 같은 고통, 같은 이야기를 끌어당기는 듯한 경험은요? 칼륨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힘, 진정한 정신적 인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결정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연출합니다. 이 힘들을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원형은 정신의 보편적 구조입니다. 당신이 배운 생각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조상들의 패턴입니다.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존재이죠. 이들은 집단 무의식 속에 거주합니다. 당신의 행동, 감정, 개인 서사를 형성하는 내적 모형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부분은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원형에 이끌리며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은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며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려는 힘을 상징합니다. 현자는 지식, 진리, 그리고 통찰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림자 원형은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 속의 여성성, 여성 속의 남성성을 나타내며 이 두 에너지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원형들은 단지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원형이 정신을 지배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장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의 운전대를 잡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마치 미리짜인 각본 같은 역학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활성화된 원형의 명령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영웅 원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갈망하며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아이 원형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돈과 파괴에 끌리는 사람은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원형의 지배하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원형들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일 때는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인식하고 통합할 때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들이 바로 열쇠이자 포털이 내면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내부의 목소리들, 상징적인 패턴들, 그리고 당신의 관계, 반응, 욕망 속에 숨어있는 신화적인 힘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쓴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희의 생각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극, 산만함, 그리고 본질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외부로 밀어내고 내면에 존재하는 것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허함, 의미의 붕괴,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으로 위장된 영적 위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윤희의 생각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련성이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삶의 심리적 혼돈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에게 공감을 준다면 제 전자책 아이그림자를 넘어서서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희의 핵심 아이디어를 분해하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주방나고 지쳐 있습니다. 현대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불안을 안겨주었고 연결을 약속했지만 허무한 비교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수백만의 사람들 안에서 침묵된 질문이 외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의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해집니다. 윰은 기성의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알약으로 팔지도 긍정적 사고로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제공한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으로 돌아가는 길, 생산성, 외모,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 위에 잊혀지고 질식당하고 왜곡된 모든 것과 재통합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는 정체성의 붕괴를 예견했습니다. 현대인이 받아들여지고 존경받고 승진하기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에 의해 어떻게 소모될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무시함으로써 우리가 없는 척하는 힘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을 거부함으로써 무의식으로 가는 다리를 끊는다는 것을, 그리고 상징과 원형을 비웃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 지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융은 수십 년 전에 이와 관련했었지만 오늘날 마치 그가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묘사한 것 같다. 성취로 둘러싸여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점점 더 피상적이고 허약하며 일회성인 관계들, 20대 젊은이들의 실존적 위기, 의학이 억제하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 우울, 여러 장애들의 폭발. 현대 세계는 우리에게 표면 위에서만 살 수 있다는 환상을 팔았다. 그러나 영혼은 오래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비명을 지를 때 그것은 좋아요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 깊이 통합을 바란다. 윰은 평화로운 시기의 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는 붕괴의 시대, 지금 같은 시대의 안내자였다. 왜냐하면 밖의 모든 것이 의미, 지위, 성공, 통제를 이룰 때 안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내부로의 잠수는 두렵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빛뿐만 아니라 괴물들, 트라우마, 가면,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무언가, 바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준비된 문구나 지름길로 삶을 치유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있고 환상을 벗겨내고 윰이 내면의 변형이라 부른 이 과정을 깊이 잠수할 수 있다면 그렇다. 희망은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그걸 위해 있다. 길이 있음을, 당신의 고통이 의미 있음을, 당신이 부서진 게 아니라 단지 조박난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은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자신에게로 가는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론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탐구를 날 것 그대로의 꼭 필요한 진실로 마무리하며 그 이유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자신에게로 가는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론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탐구를 날 것 그대로의 꼭 필요한 진실로 마무리하며 왜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적응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소속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 있어도 강한 척했고 내면의 모든 것이 도움을 외칠 때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본질, 신비로움, 창조적 혼돈, 영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윰은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가장 우연한 만남조차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바로 그런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또 도망치기를 멈추라는 부름,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추라는 부름, 겉모습을 버리고 당신 내면 깊은 심연으로 뛰어들라는 부름 말입니다. 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필요로 하고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닫는 순간 당신이 깨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무의식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하고 통합하며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꿈을 해석하거나 모든 원념을 식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걸음, 그만이라고 말하는 걸음.
자동 조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그만, 피상적인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본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초대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잠들어 있던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생각이 당신을 가장 대면하게 만들었나요? 어떤 진실이 당신을 강하게 맞았나요? 당신이 봐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 피하고 있는 그림자의 어떤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무의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강렬하게 다가왔다면 다음 영상도 똑같이 중요하며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영혼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을 클릭하여 이 탐구를 계속하세요.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